참전용사 전후의 주관으로 올해 제22회 베테랑스 데이 기념 행사가 어제 오전 10시 시카고 로렌스길 메이페어 베테랑 기념탑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올해 행사에는 미 참전용사회에서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기려 한인 커뮤니티를 초청해 함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시카고 한인마음건강연구소 주최 음악과 인문학이 어우러지는 힐링 콘서트가 지난 주말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어제 오후 시카고 노스웨스트 사이드 포티지 파크 인근의 여러 대의 차량에 반유대주의 메시지가 발견돼 시카고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웨스트 잉글로드 지역에서 11세 소녀가 이웃이 쏜 총에 맞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뉴저지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들이 인공지능 AI 기술을 이용해 여학생들에 대한 성적인 딥페이크 이미지를 만들어 유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내 최대 육가공 업체인 타이슨푸드의 치킨 너겟에서 작은 금속 조각이 발견돼 약 3만 파운드의 너겟이 회수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린이용으로 판매되는 과실 필요 제품에 납이 함유돼 이와 관련된 질병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습니다.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미국의 한 요양병원 간호사가 이후에도 10명이 넘는 환자들을 추가로 살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가 내년 3월 22일에서 31일 사이 미 전역에 있는 한국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제4회 락스 코리안 테스트를 시행합니다. 김하성이 역대 한국인 선수로는 최초로 미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포지션별 최고 선수에게 주는 골든글러브를 수상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혈액을 맑게 합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20년 전통의 유태인 코쇼 인증 특수영양제 M3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월요일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미군 참전용사 전후의 주관으로 올해 제22회 베테랑스 데이 기념 행사가 어제 오전 10시 시카고 로렌스길 메이페어 베테랑 기념탑에서 열렸는데요. 이날 기념식은 메이페어 미군 참전용사회와 사만다 뉴전트 시카고 39지구시 의원실이 공동 주관해 올해 22회째 개최된 겁니다. 이 자리에서는 미군 참전용사, 경찰, 소방관, 교육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특히 미 참전용사회에서 올해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기려 한인 커뮤니티를 초청해 함께 행사를 진행한 겁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진규 한인 한국전쟁 참전용사, 김정환 시카고 총영사, 시카고 한인의 최은조 회장, 허재훈 부회장, 박성덕 전 시카고 한인의 부회장, 김정호 미 중서부 재향군인의 회장, 이진 교육위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미 주류 사회에서는 사만타 뉴전트 시의원과 램 빌리발람 주 상원의원, 마이클 켈리 주 하원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했는데요. 이날 이진규 씨가 공로상을 받았고 서희진 양이 미국 국가와 애국가와 함께 특별송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한국어와 영어로 불러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짙어가는 가을 음악과 인문학이 어우러지는 힐링 콘서트가 지난 주말 열렸는데요. 시카고 코리안 뮤직 앙상블 율과 함께하는 조옥순 교수의 라이브 상담악 콘서트가 지난 3일 금요일 윌링에 소재하는 한인문화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사전에 진행된 자발적 참여 신청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인 60여 명의 참석자들은 각종 폭력과 전쟁이 난무한 어수선한 세상에서 본인의 마음 건강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행사가 시카고에 좀 자주 있었으면 좋은 게 음악적으로도 저희가 들으면서 또 힐링이 또 되지만 또 이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죠. 음악도 듣고 또 선생님의 강연 그리고 이렇게 정성 들인 도시락까지 준비해 주시니까 크리스마스 선물을 미리 받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행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분위기부터 다 신경 썼어요. 음식도 직접 정성을 다해 만들고 우리 조 박사님 강연에다가 막 살을 덧붙이는 거예요. 음악들도 얼마나 멋지고
값진지 발런티하는 사람들도 우리 마음을 다 담았고요. 인간이니까 또 아팠다가 안 좋았다가 그래도 그거를 이겨내는 힘을 기르는 것 같아요. 시카고 코리안 앙상블 유래 연주를 시작으로 한국교육원 문상현 원장과 제30대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서정일 회장의 축사를 전했으며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조옥순 교수의 강연이 있은 후 마음지킴이들의 체험 나눔이 진행됐고 끝으로 시카고 마음건강연구소 조영환 대표의 색스폰 연주와 조옥순 교수의 감사 인사, 또 유래 홀로 아리랑 피날레 연주로 모든 순서가 마무리됐습니다. 조옥순 교수는 심리 상담 전문가이자 임상 슈퍼바이저로서 현 시카고 한인 마음건강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는데요. 무디 신학대학 상담대학원 교수로도 재직 중입니다. 이날 강연에서 그는 신체와 마음 그리고 정신, 영적인 부분까지도 균형을 이루어 함께 건강할 때 온전한 웰빙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psychological well-being, 심리적 안정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웰빙 하면 다들 웰빙 음식들만 생각을 해서 아주 비싼 올게닉 푸드만 먹으면 마치 건강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실 웰빙을 이루려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웰빙인지 인지적인 웰빙 그리고 이모셔널 웰빙 그리고 스피리추얼 웰빙까지 우리의 신체, 마음 그리고 우리의 정신, 영적인 부분까지도 균형을 이루어서 함께 건강할 때 온전한 웰빙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오늘 좀 말씀. 이날 행사는 특별히 시카고 한국교육원이 후원에 마련됐는데요. 선착순 6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됐습니다. 문상현 교육원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은 작년부터 우리 그 시카고 마음건강연구소랑 그 학부모 교육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부모 자녀 간의 관계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또 노하우 같은 것들, 또 우리 또 조옥순 소장님이 또 그쪽 마음건강 쪽에 또 전문가시니까 요즘에 또 학생들이 그 코로나 뭐 이후로 해서 사회 정서적으로 좀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알려주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이제 오늘 행사도 그런 부분들을 좀 알리고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후원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제30대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서정일 회장의 축하 인사말인데요. 서 회장은 연구소의 이사로도 활동 중입니다. 뭐 마음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모든 일들이 작은 한 사람의 작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온 세상에 이 전쟁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고 작은 한 사람의 생각의 시작으로서 온 세상이 평화롭고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건데 오늘의 이 행사를 통해서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들이 이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외 모든 참석자들은 아름다운 우리 음악의 선율과 마음의 영양소를 듬뿍 담은 조옥순 교수의 알찬 강의가 어우러져 더없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는데요. 국악을 매개로 영화 서편제의 OST인 살다 보면과 제주민요, 너영나영, 홀로 아리랑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인 시카고 코리안 뮤직 앙상블 율 멤버들은 이런 뜻깊은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고 또 참석하신 분들이 들려드린 음악을 통해 많은 위로와 힘을 얻으셨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검은고의 양선우, 판소리의 박주미, 피아노의 이정은 씨입니다. 살다 보면이란 곡을 하게 된 게 이제 마음지킴이 내용과 너무나 딱 떨어지는 서편제 뮤지컬에 나왔던 음악인데 근데 친구의 엄마가 돌아가셔서 그 슬퍼하는 마음을 위로하면서 불러준 노래였는데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저희들도 이제 한국에 부모님이 계시거나 이제 많이 저희들이 성숙하면서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 정말 마음적으로 살다 보면 사라지는 그 느낌 그런 것들이 많이 전해질 수 있어서 어르신들이나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위로가 될 수 있는 치유가 될 수 있는 곡이 될 것 같아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 가슴 아프고 힘든 일도 있고 기쁘고 슬픈 일도 있고 송아라는 주인공이 엄마를 잃은 동화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며
불러주는 노래예요. 우리가 조금이나마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를 또 다독여주고 또 마음을 채워주는. 저도 여기 마음지킴이 같은 멤버고, 그래서 음악이 사람들 그 마음에 감정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또 치료도 되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의 음악과 인문학이 어우러진 이 라이브 상담학이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이 함께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조 소장은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 및 단체들과 연계해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리더들의 정신건강을 도울 수 있는 프로젝트도 기획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동포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했습니다. 시카고 한인회를 비롯해서 한인 기관장들과 지역사회 리더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그분들의 정신 건강도 좀 돕고 싶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멘탈을 단단하게 붙잡고 이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까 함께 머리 모을 수 있는 그런 기관 단체장들의 협력, 지역사회 리더의 그 정신 건강, 마음 지킴을 위해서 시카고 마음건강연구소가 한 몫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비록 짧게 우리 마음의 안정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오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또 내 마음을 먼저 지켜야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또 이웃을 함께 돌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가 좀 더 안정되고 또 우리 한인 동포사회가 안전하게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마음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제 오후 시카고 노스웨스트 사이드 포티지 파크 인근의 여러 대의 차량에 반유대주의 메시지가 발견돼 시카고 경찰이 조사에 나섰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33분께 웨스트 윌슨 애비뉴 5400블럭에 있는 여러 대의 차량 유리창에 신원불명의 사람이 반유대주의 메시지가 적힌 판지를 놓아둔 겁니다. 용의자는 이날 오후 5시 현재 체포되지 않았는데요. 지역 형사들은 이 사건을 증오범죄로 간주합니다. 헬스 추이 가르시아 연방 하원 의원은 같은 날 성명을 발표해 자신의 지역구에서 발생한 사건을 비난했는데요. 가르시아는 전단지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유대인 구성원을 나열해 정부 영향력에 대한 뿌리 깊은 음모 이론을 끌어냈다며 우리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실제로 증가하고 있는 반유대주의 위험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해당 전단지가 미국에서 모든 유대인을 추방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단체 고임 디펜스 리그에 의해 배포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가르시아에 따르면 이들은 유사한 전단지를 전국에 배포하고 대화형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시청자, 주로 어린이를 비난한 후 반유대주의, 반흑인, 반 LGBTQ 혐오에 동참하도록 선동합니다. 어제 오후 웨스트 잉글로드 지역에서 11세 소녀가 이웃이 쏜 총에 맞아 중상을 입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직전 한 소녀가 웨스트 68번가 2000블럭에 있는 집 안에서 머리에 총을 맞은 겁니다. 범인은 집 밖에서 총을 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소녀의 남동생은 뒷마당에 있던 자신과 다른 가족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던 중 자신의 집 마당에 진흙탕을 피하기 위해 이웃집 잔디밭을 가로질러 걸어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웃 사람이 집에서 나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소녀의 남동생은 가족이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이웃이 집에 총을 쐈고 자신의 12세 여동생 머리에 맞았다고 설명합니다. 총격 직후 소녀의 가족이 그녀를 세인트 버나드 병원으로 데려갔는데요. 이후 그녀는 위독한 상태로 코모 아동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이날 저녁 용의자 2명을 신문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현장에서는 총 한 자루가 발견됐습니다. 이번 피해자는 이번 주말 집에서 총을 맞은 두 번째 시카고 어린이로 전해집니다. 앞서 지난 3일 이스트 91번가 1100블럭에 있는 집안에서 10세 소년이 가슴에 총을 맞아 중상을 입었죠. 경찰에 따르면 당시 3명이 집 밖에서 총격을 가했습니다.
뉴저지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들이 인공지능 AI 기술을 이용해 여학생들에 대한 성적인 딥페이크 이미지를 만들어 유포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뉴저지주 웨스트필드 고등학교에서 2학년 남학생 여러 명이 AI를 활용해 교내 여학생들의 딥페이크 나체 사진을 만들어 유출하다가 지난달 발각된 겁니다. 딥페이크는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로 AI를 기반으로 얼굴 등을 실제처럼 조작한 이미지나 영상을 뜻합니다. 이들 남학생은 온라인에서 여학생들의 사진을 찾은 다음 AI로 나체 사진을 만들고 그룹 채팅으로 다른 남학생들과 이를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런 범죄 행위는 지난달 중순 한 남학생이 일부 여학생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주면서 드러난 겁니다. 피해 여학생 가운데 4명이 신고하면서 경찰 당국도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정확히 남학생 몇 명이 이 사건에 연루됐는지 이들이 징계받았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내 최대 육가공 업체인 타이슨 푸드의 치킨 너겟에서 작은 금속 조각이 발견돼 약 3만 파운드의 너겟이 회수 조치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어제 CNN 비즈니스에 따르면 타이슨 푸드는 성명을 통해 일부 소비자들이 상품에서 작고 유연한 금속 조각을 발견했다고 보고했으며 많은 주의를 기울여 이 제품을 리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슨 푸드가 리콜 조치하는 것은 공룡 모양의 냉동 치킨 너겟입니다. 농무부에 따르면 해당 너겟을 섭취하면서 경미한 구강 부상을 입은 경우도 보고되기도 했는데요. 타이슨 푸드가 리콜 조치를 실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다진 쇠고기에서 거울과 비슷한 물질이 발견돼 리콜 조치된 적이 있으며 2019년에는 치킨 너겟 내부에서 파란색 고무 조각을 발견해 리콜 조치한 적도 있습니다.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미국의 한 요양병원 간호사가 이외에도 10명이 넘는 환자들을 추가로 살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펜실베니아주의 한 요양병원 간호사가 그 외에도 10명이 넘는 환자들을 추가로 살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깁니다. 지난 3일 팍스뉴스 등에 따르면 펜실베니아주에 사는 간호사 헤더 프레스티는 2건의 1급 살인과 17건의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전날 추가 기소됐는데요. 앞서 펜실베니아주 검찰은 인슐린 과다 투여로 환자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살해하려 시도한 혐의로 이 여성을 체포해 지난 5월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추가 혐의가 밝혀졌고 검찰은 2건의 1급 살인과 17건의 살인 미수 등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한 건데요. 1급 살인 혐의는 사망 인과관계가 물증으로 입증된 경우에만 적용됐습니다. 이번 추가 기소로 범행 피해자는 22명으로 늘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프레스티는 직원이 적은 야간 근무 시간을 틈타 피해자들에게 과다한 인슐린을 투여하고 환자가 의식을 회복할 것 같으면 또다시 약물을 투여했다고 합니다. 프레스티는 경찰 조사에서 환자들의 삶의 질이 낮아 안타까웠다며 그들이 혼수 상태에 빠져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하성 선수가 역대 한국인 선수로는 최초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MLB 포지션별 최고 선수에게 주는 골드글러브를 수상했습니다. 김하성은 어제 발표된 2023 MLB 양대 리그 골드글러브 수상자 명단에서 내셔널리그 유틸리티 야수 부문 황금 장갑 수상자로 호명됐는데요. 만능 야수를 뜻하는 유틸리티 야수 부문은 2022년에 처음 제정됐고 김하성은 최종 후보에 오른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부기 배츠와 또 올해 3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한국 야구 대표팀에서 호흡을 맞췄던 한국계 샌루이스 카디널스 소속의 토미 에드먼 선수를 따돌리고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어린이용으로 판매되는 과실 퓨레 제품에 납이 함유돼 이와 관련된 질병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는데요. AP통신에 따르면 식품의약국은 어린이용 과실 퓨레 제품에 납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며 미주리주 샌루이스, 노스캐롤라이나주, 플로리다를 포함해 최소 5개 주에서 오염된 주스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7건의 질병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구름은 다소 끼겠으나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이 좀 다소 강하게 불겠는데요. 한낮 최고 기온은 66도까지 오릅니다. 밤 최저 50도.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화요일은 내일 구름의 양이 많을 것으로 현재 예보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다 할 비 소식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2도, 밤 최저 41도, 이 시각 기온은 57도, 습도는 62%, 바람은 남서풍이 17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연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